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대치동 정원장 시즌 6 교육 고민 상담소 시작합니다. 자, 입시 종합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한동안 댓글로만 답을 드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촬영하니까 살짝 떨리네요. 자, 진데렐라님 초6 질문 있습니다. 예비 중 아들을 위해 받아 적으며 듣고 있습니다. 추석에 자서고 출신, 자서고 다니는 아이, 자서고 갈 아이를 둔 친지를 만났었는데 뭐 화려한데요? 뭐 세 명 키우시는 건가요? 자, 수학 혼공하고 있다 하니 이제 학원 보내야 한다. 자서고 가려면 선행 많이 빼놔야 한다. 일반 학원 안 되고 대형 학원 가야 된다. 혼공도 학원 다니고 친구들 경쟁하고 자극받고 해야 혼공도 되는 거다. 혼자 하면 양이 너무 부족하다. 블라블라. 엄청난 조언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 추석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때 우리가 친척들이 항상 하는 훈수가 두 가지가 있죠. 결혼해라. 그리고 교육. 두 가지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현실적인 말들을 듣고, 내가 진짜 더 크게 될 아이를 시간만 보내게 하는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지만 문과적 성향이 더 큰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인데, 일단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쟁의 자극을 받는 아이인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선행도 아직 안 하고 현행 복습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학원을 보내 선행을 빼며 자극이라도 받도록 보내야 하는 건지, 아이를 믿고 혼공을 하게 할지, 혼자 꾸준히 올라가는 타입 같기도 하면서 크게 공부를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외부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영어는 원서 중심 공부방을 보내서 중2 수준까지 되었는데 수학은 현행 센 B까지는 무리 없고 C형은 한두 개 어려워하는 정도입니다. 일단 근래형 안에서 보면 초6이고 자사고를 보낼 생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 또는 광역 단위 자사고인데 좀 빡센 입시 실적이 되게 좋은 학교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리고 아래 정보 보면 이제 아이가 영어 같은 경우는 원서 중심 공부방 중2 수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수학 센 B까지는 무렵고 수학은 선행을 얼마나 나갔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네요. 자, 일단은 C형은 한두 개 어려워하는 정도. 자, 우리가 대치동 장원장 채널을 들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대치동에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했고, 또는 어렸을 때 어떤 단계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학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제 채널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혼공이라는 게 사실은 양날의 검입니다. 혼공을 잘하고 있는 아이가 계속 그걸 잘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 이게 어머니도 지금 글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내가 그걸 그 가능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없어서 속도가 느린 거. 그리고 세 번째, 완성도의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다. 아까 영어 공부방 수준에서 중2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랑 정기적 평가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 중장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 또는 빡센 광역 단위 자사고를 보내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우리가 중학교 때 쌓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느린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 아직 초6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초6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가 혼자 놔둬도 좀 잘하는 친구들 요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대치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아이가 실제, 그러니까 전문가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해서 시간을 약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이과형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영어의 공부 실수 시간이 되게 많아.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시험형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대치동에서 뭐 해외 생활 굉장히 오래 하고 리턴이어서 막 영유 깔고 이랬어도 영어 내신 시험, 수능 시험 못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측정 평가 받는 방식에 따라서 트레이닝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제가 야생마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빨리 달리는 야생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트랙에 올리는 순간 일단 직선으로 못 달리고요. 코너는 당연히 더 못 듭니다. 그럼 이 아이는 좋은 훌륭한 명마가 될 수 있을까요? 명마가 되지 못하겠죠. 인정받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이제 한 단계씩 지금부터 잡아가시면 돼요. 초6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지 일단 명확히 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사고 가는 걸로 끝이 아니죠. 대입까지도 기준을 1차로는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학력이 올라가면서 더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금은 꿈의 높이를 좀 높게 두시고, 그리고 정기적 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하는 친구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보낼 필요는 없지만 특정 과목들, 이제 아이가 특히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홍보하는 거 좋아한다면 한두 개라도 좀 더 경쟁적인 곳에 보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자격제를 받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애들이 이제 대치동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방학 때 특강만 듣기도 하는데, 아이들 꽤 놀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역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했는데, 그리고 자기 수준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그게 뭐 좌절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 알려주면 성공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저 정도 해보고 싶어.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 도전하고 싶어. 미래에 대한, 지금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을 한다는 건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운을 적립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빨리 잘 이루어지면은 복리에 따라서 아주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가는 좀 똘똘한 친구라면 경쟁 시스템에 뭐 전과목 도배하는 건 전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한 과목 정도는 이제 넣어서 정확한 평가, 적어도 제가 홍공을 하더라도 레벨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자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얘가 중등을 넘어서 이제 고등 선행한다. 중등 선행할 때도 이제 학교 내신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풀어보면서 아예 기준점을 체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얘가 실제로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게 그 목표점을 집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 설정하고 정기적 평가 꼭 하시면서 경쟁 시스템 이제는 조금 한 과목이라도 넣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조은정님, 저도 학기 전 예습하는 방법 궁금하고 국어문법 고등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동영상이나 교재 추천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초사 엄마이긴 하나, 자, 초사 어머니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선행 공부나 미래 공부하는 막 고등 내용까지 너무 많이 파서 알고 계시지 않으신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걸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초사니까 지금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첫 번째 저는 대화 많이 하고 같이 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는 학원 도배보다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논리적 사고로 대화하는 연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는 부모님이 지금 이런 전략, 학습 전략, 어떤 것들 중등 내용 정도까지는 해두시면 정말 도움 되는데, 해두실 시간 약간 쪼개가지고 좋은 책 내용이나 이런 학습,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한 다음에 아이한테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해 준 거, 책 읽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이잖아요. 저학년들한테는. 그런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등 내용까지는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요거 살짝만 조언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기 전 예습.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시험이 아니잖아요. 너무 막 예습, 시험 볼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지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방법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조바심은 안 내셔도 괜찮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가 되시면 제가 클래스유의 자기주도학습 마스터 클래스 찍어놨죠. 거기 보시면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되게 길게 써놨어요. 유튜브에는 길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올렸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수강하시면 돼요. 한 6학년? 초 5, 6학년 정도? 자, 그래서 최상위 1% 예스복스 공부법으로 스카이 가기라는 영상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스카이 가는 최상위 1% 예스복스 공부법. 요 내용 보시면 과목별로 예복습하는 거 있고요. 요 정도만 맛들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클래스 U 실제 가면 요 내용을 제가 최신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과목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잡아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들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맛만 살짝 이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분합니다. 대치권 친구들 아니라면 더 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다른 분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케이트 혜영기님 맞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습은 자습서랑 교과서로 하면 될까요? 시기는 그전 방학이 좋은지요? 매단원 들어가기 전이 나을지 방학에 한 번에 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예습 시기와 분량 이제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 1학기 학기 초 2주 동안 이것 좀 상위권 기준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래도 약간 난이도 있는 학교일수록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1기랑 2기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기말 전체를 다 공부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1기 해서 학기 초 2주 동안 중간시험 범위 전체 예측되는 범위만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기는 지금 이제 중간시험 직후겠죠. 직후 2주 동안 기말시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왜냐면 기말시험 과목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은미체는 좀 빼고 국영수사과 기준으로 특히 역사가 안 들어있다가 이제 들어가면 범위가 진짜 기말시험 때 폭발적으로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바퀴 돌아 놓는 게 이제 진짜 기말시험을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한 학기 전체 범위, 그래서 예습하는 거, 중간기말 전체 범위 다 보는 거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2주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과학영재고 준비 학생들은 이제 수학에만 집중하거나 수학 경시대는 뭐 그 과학영재고 학교 자체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이고 다른 과목을 좀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신경 쓰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적어도 국어, 영어, 뭐 역사, 사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과학영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없는 거 저는 예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내신 대비 쉬운 학교는 한 일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습을 해놓잖아요. 지금은 수행평가들이 대부분 과제형보다 이제 수업에서 소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예습해놓으면 수행평가 시간이 현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정훈님, 선생님이 대운외고 목표를 정한 중3입니다. 영어는 수능 1등급 거의 완성했는데 문법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교재 N강으로 완성하면 될까요? 완전 훌륭한데요? 자, 또한 수학은 수상, 개념원리, RPM, 센 1품 풀고 현재 자기스토리를 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문제집들을 조금씩 풀었는데 진도가 너무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과기준 수학교재 커리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1 수학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으려면 어느 교재 정도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자,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영어 1등급 받으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영어풀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땡땡땡으로 영문법 마스터한다. 이 영상편에서 지금 영어 문법 공부하는 방법 여기 써놨고요. 미리 준비하는 외고 로드맵 안에도 여기도 영어 공부하는 방법, 문법 공부하는 방법 교재 추천도 있어요. 근데 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진짜 대원외고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로드맵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저는 대원외고 정도 지금 수능 1등급 받는다. 그래머존 종합편, 다른 편보다는 종합편 바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편 또는 진자령 고교영문법 이거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딱 펼쳐서 나랑 좀 더 타입이 맞는 책들, 얘는 좀 더 풍부한 설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고 제가 영어 영문법 그래도 기초를 되게 잘 닦아가지고 웬만한 내용들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그 외고 정도에서 1등급 한다 이러면 그 다음에 탭스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커스 그래머 스타트나 해커스 그래머 그냥 요거 난이도 근데 좀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평생 영문법 끝내실 수 있어요. 요거 좀 끝판왕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문법 200%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라서 영어가 되게 특기인 친구들은 요거 보는 거 추천드리지만 아닌 경우에는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에 두 개 책으로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커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중3이고 대원외고 준비하고 지금 시기가 이제 9월달이잖아요. 9월 마지막 주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학 이제 영어는 문법 말씀드렸으니까 수학 말씀드리면 지금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진짜 자잘한 문제집들을 좀 푸신 것 같아요. 9월에서 11월 정도는 수학 진도랑 유형 일단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아무리 문과라도 그 수학 진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다 소화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허걱허걱 하다가 학기 시작 전에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면 진짜 학기 들어가서 개념을 처음 본다. 그래서 상위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못 가기 때문에 수학과 진도 잡으면서 유형 동시에 이제 학습 수준이 되는 친구들은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상은 이제 진짜 1학기 때 당장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을 놓지 말고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뭐 하루만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상은 고난도 이제 스피드 훈련 2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좋고요. 고난도는 이제 고난도 문제, 블랙라벨 같은 난이도 있는 문제, 대원외고는 수학이 약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고들보다 수학이 많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블랙라벨 정도까지 푸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1품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정도 푸셨으면 블랙라벨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훈련.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를 풀었다면 시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문제량이 되게 많아요. 내신 시험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빠르게 푸는 훈련, 자이스토리를 풀고 있다면 그걸로 스피드 훈련 하시면 됩니다. 문제 당 시간 정해놓고 좀 빨리 푸는 훈련 하시고요. 그리고 11월, 1월 들어가서는 수원 진도 나가세요. 지금까지 진도 안 나가신 것 같은데 수화를 끝냈으니까 수원 진도 나오면서 수학과 유형 여기서 센을 많이 하겠다면 이걸 복습하거나 센을 너무 잘 풀었다. 그 정답률이 높다? 그럼 이때는 이제 1품 같은 거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상 내신 대비라면 뭐죠? 이때는 그냥 기출문제, 대원외고 기출문제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 내신 대비 기출문제 구에다가 좀 천천히 풀으니까 처음부터 빨리 풀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를 풀어야 좀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근데 프린트를 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겪어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그 대원외고 기출문제도 좋고 그 족보닷컴 가면은 강남권 기출문제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근데 이과 중심 학교보다는 조금 약한 학교들 중심으로 찾아서 그 속도 연습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간 맞춰서는 절대 못 풀어요. 풀면 진짜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문과 친구니까 제가 못 풀 거라고 좀 약간 단정할게요. 그런데 시간을 좀 늘려도 되니까 100% 풀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연습해서 시간을 줄여가시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신 대비 스피드 훈련, 문제를 그냥 푸는 거죠. 그 문제풀 안에 이제 범위도 넓게 들어있고 그리고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섞여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상 무조건 지속하시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는 전범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센이나 이런 걸 푼다고 해서 그 전범위에서 섞어서 개념이 나오는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블랙라벨을 풀어도 고1 모의고사 30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는다? 앞에 문제집들 잘 푸시면 이미 1등급이 나오겠지만 내가 고난도 문제까지 좀 더 연습해서 잘 풀고 싶다. 그래서 또는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모의고사 누적 훈련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거기서 29번, 30번, 26번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고 분석을 깊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따로 그것만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빼는 건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면 홍콩으로 마스터는 수학선행 학습 전략, 여기 3편 고등선행편 있죠. 요거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요것도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외고 로드맵, 이거는 외고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들으시면서 조합해서 아이한테 지금 가장 적합한 그 순서를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을 한다. 마더텅, 자이스토리 둘 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있어요. 고1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모의고사를 스피드 훈련 시험 시간 재놓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고난도 문제만 다 뽑아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위를 걸쳐서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적용하는 능력을 풀 수 있게 돼요. 단원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단원을 뛰어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난이도 있는 문제만 뽑아서 푸셔도 됩니다. 고등학생이 된다는 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그 문제집의 효용적으로 실용적 가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내가 나한테 적합하고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시간 대비 효율성 있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편 조은정님, 순마 중학 국어 문법과 떠먹는 국어 문법 두 개를 같이 보란 말씀이신 거죠. 지금 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확실히 보시고 다른 하나는 서브로 또는 문제풀이 용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론서를 너무 많이 보면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하나를 메인으로 두고 명확히 보신다면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아예 지금 중학생이어서 대비하는 게 목표라면 떠먹는 국어 문법은 그 고등 범위까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마 명확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순마 문법 연습 같은 경우는 편이 1, 2편 내용도 정리됐고 적용을, 결국 문법은 이제 적용을 해봐야, 이론을 백날 외워봤자 적용하는 연습이 안 되면 기억에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요거 하시고 요거 내용 잘 잡혀서 이제 좀 더 고난이도 고등 문법 문제도 이제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떠먹는 국어 문법 푸시면 되고, 고등학생이면 바로 떠먹는 국어 문법 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 내신에서 이제 제가 수십 개월하루 연습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습서, 평가 문제지 풀고 순마 중학국어 연습도 풀었어. 그러니까 내신 시험 볼 때 보면은 범위가 그렇게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국어 문법 문제풀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고등까지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거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수능형 문제는 안 푸셔도 괜찮아요. 자, 고교 문법, 국어문법 500제, 수능 내신 국어문법 개념 완성 2400제 이렇게 두 개 다 마더텅 출판에서 나온 건데 요거에서 이제 내신형 문제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형 훈련 연습하는 막 예시로 연습하고 막 발음 끼워 써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맞춰서 요걸로 훈련. 이거는 내신 할 때 이제 수직계열로 올릴 때 아까도 그 조사분들 질문해 주셨지만 수직계열로 올릴 때 요걸로 연습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시면 제일 이제 효율적인 테크트리가 완성됩니다. 자, 수학편으로 넘어갈게요. 리을 리은 키읔키읔님, 선생님 이전 범위 복습할 때 심화 문제집으로 복습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수상생까지 한후 수학 생각의 질서죠? 생각의 질서겠죠? 개념 원리 하면서 수상 일품하기. 자, 요거는 수학선행 다른 문제집으로 복습. 제가 좀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경우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문제집으로 복습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률이 내가 1차 문제풀이를 했을 때 그 어떤 문제집이든 개념서든 유형서든 정답률이 80% 이하야. 무조건 그 문제집 한 바퀴 다시 돌리고 다음 문제집 가셔야 돼요. 근데 80% 넘어가. 그래서 즉 오답이 적어. 그러면 다음 문제집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걸로 복습해도 돼요. 그리고 아이가 솔루션을 너무 잘 기억해. 기억력이 진짜 비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블랙라벨을 했대. 그래서 그 시험 문제집을 주면 실제로 못 풀어요. 그런데 얘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설명해주면 그걸 흉내내서 풀더라고. 이게 초등학교 때 선행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한 케이스죠. 내공을 쌓아서 이해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흉내내서 푸는 방식, 특히 그 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잘못 배운 거. 학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이의 진짜 좋은 수리 사고 능력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케이스의 학생들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솔루션을 정말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바로 들이밀면, 그러니까 정답률이 80% 이하여도 바로 들이밀면 얘가 기억력 좋아서 엄마 이거 답 13인 것 같은데 풀이 과정도 어렴풋이 다 기억나서 풀 수 있어. 이러면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 푸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문제집 푸는 걸 너무 지겨워해. 남자애들 중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자, 80%못 넣었는데 너무 지겨워한다. 그럼 저는 솔루션을 좀 구분해서 드릴게요. 문제집을 세 문제집 하면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학생들은 첫 번째 문제집에 뭘 많이 써놨어. 저는 문제집에 풀이과정 쓰는 건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많이 써놓고 흔적도 있어가지고 그 책을 다시 보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 문제집이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셔서 어머니가 채점 틀린 것만 표시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다시 풀어. 이러면 좀 그래도 풉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학을 띄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집 풀어야죠. 사실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100%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이가 너무 거부하는데 그 절대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들이밀면 안 돼요. 왜냐면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집 좀 그 수준 비슷하거나 라이트한 걸 하고 다시 요거 복습은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도 나간 거는 다른 문제집은 복습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예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집이 내가 한 번 풀었을 때 100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는 주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문제집 끝내고 다른 문제집 푸시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문제에서 틀린 것만 고르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탐구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임SH님, 초 5학년인데 과학을 좋아해서 학원에서 중1, O2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서 추가로 풀린 문제집이 있을까요? 아니면 쌤 추천대로 EBS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초 5인데 선행하면 물론 원론적으로는 개념을 다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경우가 요즘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문제 푸는 거, 이제 선행 공부할 때 아이들이 똘똘한 친구들은 어려운 선행을 내가 나 좋은데 중2 문제 풀어. 이게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 푸는데 대신 그 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론 내용들을 부모님이 역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 정확히 이해했는지 물어봐 주시는 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수준 높은 공부가 되겠죠. 또는 문제집을 풀고 거기서 틀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풀린 문제 분석해서 얘가 개념에서도 놓치는 거 있는 것 같아. 다시 찾아보자. 이런 거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말로 복습시켜 주시는 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EBS를 푼다고 하더라도 EBS로 개념 복습보다는 문제를 풀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는 틀린 문제를 분석시키면서 개념을 역으로 찾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얼 키우키우님 하이탑 꼭 해야 할까요? 제 동영상 중에서 홍콩으로 마스터는 과학선의 학습 전략 보시고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이탑은 필수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경시대회 준비할 때는 좀 필수로 그 책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설명이 좀 풍부하니까. 그래서 하이탑은 자습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릴게요. 설명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 게 메인 교재나 메인 수업에서 헷갈리는 게 있을 때 찾아볼 때 좋은데 하이탑을 메인으로 보는 친구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되게 꽤 시간이 지나서 한 1, 2년 전에 자사고 외고 입학 준비 컨설팅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아이가 그 과학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혼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학원을 너무 많이 세팅하실 필요는 없고 영재고 도전해보셔도 된다고. 그 대신 얘는 학원 세팅값보다는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가 질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부모님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하이탑으로 메인 교재를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 풍부한 설명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읽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학생마다 완전 케바케인데 정말 100명 중에 저는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탑을 봤을 때 오히려 설명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 책을 보고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일단 문해력이 좋고 글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친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이탑을 메인 교재로 줬다가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이탑을 쓰더라도 보조로만 헷갈리는 것만 하이탑에서 찾아봐. 이 정도로 저는 쓰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세요. 접수합니다. 학년, 지역 수준 이 글 밑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제가 영상별로 뜯었는데 영상별로 영상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중요한 영상들 예전에 찍어놓은 거 되게 많잖아요. 필요한 시기마다 찾아서 보시라고. 트렌디하지 않은 정말 근원적인 영상들 찍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바로 찾아가지고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고민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스마트맘과 홍콩노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6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 그리고 자녀 지도, 학습 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